네, 허주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목걸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이른바 순방 목걸이가 모조품이란 결론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일견 김건희 여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사실 이 명품 목걸이를 본사에 보내서 감정을 하려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검 측에서 비교적 믿을 만한 경로를 통해서 감정을 맡긴 모양인데 이 브랜드의 목걸이는 따로 보증서가 없이 이 목걸이 자체에 일련 번호가 각인이 다 되어 있어서 이 보증서 없이 가져가더라도 진품 여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브랜드의 목걸이라고 하는데 문제의 목걸이에는 일련 번호조차 없기 때문에 굳이 본사에 보내지 않고도 이것은 모조품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모조품이 왜 김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는지 김 여사 측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진술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왔는데 마지막으로 해명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서 이 목걸이를 사서 친오빠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순방을 가게 되니까 장신구가 필요해서 이걸 빌렸다는 것이고요. 이걸 빌려서 사용을 하고 돌려줬는데 친오빠 집을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집에 물건을 옮겨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이것을 장모의 집으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진품과 모조품이 바꿔치기 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의심하고 있다고요? 어떤 정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이 주장하는 대로 모조품이 맞고 200만 원 상당, 그러니까 500만 원이 되지 않는 가품이라면 사실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의심받았을 때 이걸 이미 제출해서 확인을 받았으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 진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라고 하다가 지난 5월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는 비로소 모조품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장모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뭔가 숨겨야 되는 더 큰 사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진짜 목걸이가 따로 있고 이 고가의 목걸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죄의 물증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5월에 진술서를 낸 시점도 특검 측에서는 의심할 법한 것이 지난 5월이라고 하면 특검이 출범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수사가 더 옥죄어 올 것이라는 걸 예상을 하고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을 만든 다음에 이런 진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 특검 측에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겠지만 특검 측에서 이런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바꿔치기가 사실이라면 마치 추리소설의 한 장면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 특검의 의심대로 바꿔치기 된 거라면 특검이 진품을 찾아야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꿔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품을 대신할 진품을 숨기기 위해서 가품을 보여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걸이를 찾아야지 이 특검의 가설이 비로소 입증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바꿔치기 할 정도로 숨겨야 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청탁을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의 어떤 물건을 받았다라는 것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치기 의혹을 입증을 하려면 결국에는 진품을 찾는 것이 특검의 숙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조품을 누가 언제 산 건지도 상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는 결국에는 모조품을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른바 A급 모조품이라고 해서 이게 워낙 본품이 고가의 목걸이기 때문에 가품도 그냥 금속으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금이라든가 실제 다이아몬드가 쓰인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가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제작 이력도 남고 그리고 구매자 관리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구했고 이게 김건희 여사의 진술대로 정말 해외에서 구입했다면 해외에서 구입해서 들어올 때 이 가액에 따라서 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매한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어떤 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검 측에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요.
바꿔치기가 됐을 경우, 바꿔치기 된 게 아닐 경우 각각의 경우 어떤 혐의들이 추가될 수 있나요? 우선 바꿔치기가 됐든 안 됐든 가품이든 모조품이든 이 목걸이가 5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꿔치기가 된 경우에는 이게 김건희 여사가 설령 뇌물 혐의를 숨기기 위해서 바꿔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특검법에는 위계, 그러니까 속여서 수사를 방해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아마 네. 특검법에서 이걸 적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청탁의 대가가 맞다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이었다면 이들을 경제 공동체로 봐서 뇌물죄를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바꿔치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설령 모조품이라고 해도 만약에 너무나 고가의 A급 모조품이어서 어떤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됐다고 하면 이것 역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목걸이가 나온 그 김 여사 오빠의 그 장모 집에서 다른 고가품들을 압수한 게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유명 화백인 이우한 작가의 그림인 프롬포인트 연작 중에 한 점이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다른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이 발견이 됐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이것이 모두 어떤 부정한 청탁, 그러니까 뇌물로 받은 물품이라고 의심을 하고 모두 압수한 상황입니다. 이 물품들에 대한 김 여사 측의 입장은 뭔가요? 본인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확인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 가품인지 진품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만 현금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게 될 것이고요. 다이아 목걸이도 고가의 경우에는 아마 구매 이력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이우한 작가의 화백의 이 명품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무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도난품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소유 이력이나 소유 증명서를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소유 이력들을 확인을 해보다 보면 정말로 특검이 의심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했던 이력으로 어떤 그 연결이 돼서 뇌물의 대가로 이런 고가의 그림을 받은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영관 기자의 보도를 보셨지만 김건희 특검이 그 윤 전 대통령이 내일도 특검에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실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현실적인 난관은 많으나 그에 비해 실익이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사건 단위별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여죄를 수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경미한 사건이라든가 자백 사건이라든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지 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강제 인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강제 인치를 교도관들이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면 수갑이라든가 포승줄 같은 개호 도구를 이용해서 검찰 측에서 직접 들어가서 체포해서 데리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이 수사에 불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게 인정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설령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데리고 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실익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 고민을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속 수감된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돼 발부된 사례가 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구속 수감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별건 구속, 그러니까 이미 구속된 사람의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날 때쯤에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의 기간을 늘리는 경우는 있어도 구속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다른 혐의로 청구해서 발부된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